안녕하세요. 윤희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1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의 감춰진 면을 보거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행복을 보는 것이다. 안찔름 그린 신부님이 자신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물 혹은 사람이 하는 말 또는 어떤 사건의 감춰진 면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의 귀로 듣고 상대의 마음으로 느껴라고 아들러는 우리에게 권고한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라고 권한다. 비폭력 대화의 저자인 마셜 B 로젠버그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거친 행동을 보일 때조차도 바르게 보는 사람은 그 속에 숨겨진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Please help me.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조국사 진울수님도 자신의 책 수심결에서 고요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고요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에카르트 톨레도 고요함은 신이 사용하는 언어다 라며 바르게 보기의 전제 조건으로 고요함을 권한다. 신이 말없이 전하는 진실 혹은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면의 고요함 아니겠는가. 바르게 본다는 것, 우주의 무게와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고요함이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다. 그렇다면 고요해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하겠는가? 나는 청소를 한다. 몸을 청소하고 내가 거하는 공간을 청소하고 그리고 명상이나 걷기 등을 통해서 마음을 청소한다. 고요함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청소하라. 그러면 고요해진다. 고요하라.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1950년대 남북전쟁 이후에 국군과 빨치산들에 의해 낮과 밤의 주도권이 바뀌던 시절 이야기이다. 양쪽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던 몇몇 사람들이 왕래가 없을 정도로 한적한 깊은 산골에 은거하며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삶의 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구성원을 보면 이장과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 그의 비밀스런 애인, 건강이 좋지 않은 10대 남자 조카, 남동생과 그의 부인, 그리고 막 태어난 그들의 3개월 된 조카딸, 운신이 불편한 70대 숙모, 항상 자신과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며 호시탐탐 이장자리를 탐내는 친구, 그의 부인과 처남 등 약 1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국군에 의해 쫓기면서 은신처를 찾던 빨치산들이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다. 천혜의 장소라 여긴 이들은 이곳을 빼앗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이곳을 접수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였다. 이들을 살려두면 자신들의 은신처가 알려지게 되어 모두가 토벌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죽이려는 하는데 마을이장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절대 발설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거절한다. 그러면 자기 중에 한 명이 남아있을 테니 만약 누구라도 발설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하자 마지못해 수락하며 그 한 사람을 결정하라고 한다. 사실 그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발설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장은 누구를 선택했을까? 여러분이 이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2장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놀라운 자기 희생 정신이다. 그러나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은 이렇다.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선택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 이유가 궁금한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목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타인의 목숨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소중한 것을 알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또한 타인이 처한 고통과 역경이 자신의 아픔으로 감정이입되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앞장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옳겠는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선택할 수 없다. 나를 희생시킬 수 없는데 누구를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 글은 아단 브라흐마가 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나오는 내용을 내 식으로 각색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전갈과 개구리. 전갈과 개구리라는 작자 미상의 동화를 읽어보자. 개구리가 시냇물을 건너려고 하는 참에 전갈을 만났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전갈이 개구리한테 부탁했다. 나도 저 냇물을 건너야 하니 제발 자네 등에 업혀갈 수 있게 해다오. 개구리가 거절했다. 내가 갖고 있는 독침이 너무 무서워 나는 자네를 태고 갈 수가 없다네. 전갈이 형편을 설명하고 사정했다. 내가 자네에게 독침을 쏘게 되면 둘 다 죽게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나. 잠깐 생각에 잠겨있던 개구리는 어렵게 부탁을 수락하고 전갈을 등에 업고 물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개구리의 등에 죽은 듯이 엎드렸던 전갈은 물살이 거세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전갈은 밀려오는 물결이 점차 거칠어지자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순간적으로 개구리의 등에 독침을 쏘고 말았다. 독침에 쏘인 개구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전갈에게 소리쳤다. 이 바보야, 이젠 우리 둘 다 죽게 되었어. 어쩌자고 내게 독침을 쏜 거야. 전갈은 꺼져가는 한숨 소리를 내지르며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것이 내 본성이야. 이 동화를 읽으며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 동화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것이 내 본성이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즉,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맞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하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동화에서 물살이 거세어지자 이 부분을 핵심으로 읽는다. 물살이 거세어지지 않을 때는 누구나 자기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기가 쉽다. 문제는 물살이 거세어질 때도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물살이 거세어지는 순간을 우리 삶에 빗대면 서로의 욕구, 즉 이익이 충돌할 대로 이해한다. 소위 덕망 있고 지혜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 자신의 가르침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물살이 거세어질 때 자신이 우리에게 권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논어하기 편에서 증자는 우리에게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말한다. 그중 3번째 나오는 말이 전불수포라는 말이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나는 이 부분을 남에게 전하기만 하고 막상 자신은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의미로 읽고 있다. 말이 곧 행동은 아니다. 물살이 거칠어질 때도 그대는 그대가 남에게 가르치는 말을 그대의 삶에도 적용시키고 있는가?